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런 8만 원 공급하는 거 쉽게 뭐 진행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예. 때는 뭐 어차피 공급 계획을 전체적으로 늘린다는 상황에서 네. 사실 정말 지어 짜내고 짜내서 8만 원을 이제 맞춘 그런 상황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얘기하신 대로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지금 뭐 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 주민 반발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많죠. 우리한테 네. 뭐 저기도 안 하고 하는 거냐 네네. 이런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를 좀 한다라고 하면 이번 8만 호에서는 사실 정비 사업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예. 정비 사업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비 사업이라고 우리가 하면 보통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은 규제가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물량도 적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나머지로만 공급한다. 이건 사실 뭐 공급 양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본래 되는 상황이에요. 메인 공급은 네. 뭐 서울 시내에서 이제 택지가 없다라는 공급의 메인이 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하지 마라. 뭐 재건축 초과의 관수금까지 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재건축 뭐 이제 거의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는 거 가지고 이제 짜투리를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게 있고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용도를 상향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5층, 10층 짓던 걸 20층 짓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도 이제 과거의 선례를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을 만들 때 처음에는 이제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줘서 만들겠다 했는데 그것들도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냐. 그래서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하면은 그 사람한테 아무래도 좀 더 그렇겠죠. 이익을 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것들도 아마 과거의 선례대로 가서 아마 계속적으로 진퇴양난이 발생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야, 이걸 어떻게 정면 동을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 박원순 현 시장님께서 이 주택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긴 한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택 시장에서 이러는 건 없는데 계속해서 좀 뭔가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옹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옹 소장님. 아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돌파구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아니 돌파구가 지금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얘기를 드린 것처럼 네.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좀 지속 가능한 정책. 네. 좀 지속 유지 가능한. 지속 유지 가능해서 사실 뭐 다음 시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실행이 돼야 사실 그만큼 공급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아무래도 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너무 공급될 수 있는 양을 너무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규제를 아닌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보존도 중요하지만 네. 어느 정도 공급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고 있다. 그렇죠. 예, 예. 결국 또 제가 얘기하는군요. 예. 역시, 이 100으로 따지면 제가 토스 올려줬거든요. 야, 백어택을 쳐버리네, 뒤에서. 날라가지고, 옛날 후인정 선수 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 문제가 가장 좀 큰 이슈가 될 거고, 이슈이기도 하고, 과연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분께서 좀 약간 좀, 확고한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지금 돌파구를 제시하는 특히 서울시에서는 또 제시하는 정책만 많이 좀 내고 있지 사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체감하기에는 정말로. 예. 굉장히 어렵고요.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사업들이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공공기업 기부 체납을 확실하게 하면은 네. 굉장한 수단이 되는데 네네. 지금 이제 뭐 중앙정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그건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에 대한 그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그 재건축 재개발 그걸 하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가니까 안 된다 이런 건데. 강남 쪽은 절대 불허하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만큼 공공 기여를 받으면 되는 건데 소형 아파트라든가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해가지고 네네네. 그런 수단들도 있는데 좀 너무 경색되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일단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대책들은 전부 다 굉장히 짜투리를 모은 거고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선진국들도 보면은 뭐 땅이 조금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호하는 게 아니고 런던 같은 경우에도 보수당이냐 뭐 노동당이냐에 따라서 그린벨트가 늘었다 줄었다 이러거든요. 그렇군요. 원래 경기에 따라서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단기간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건 신규 개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멀더라도 개발할 수도 있고 네네. 서울은 사실 뭐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시면 이게 그린벨트냐라고 느껴지는 그린벨트가 많은데 네네. 이런 것들을 과연 그렇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냐. 그런 지역을 활용한다면은 가격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가격 안정 효과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또 재개발 같은 것들도 가격이 조정받으면 그때 이제 도시 재생이나 들어가면 효과가 더 나옵니다. 지금은 재생을 하고 싶어도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땅값이 안 떨어지니까 재생도 못 하고 그냥 진퇴양난 상태예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외곽에서 공급을 좀 통해서 가격 하락 압력을 좀 주고 도심이 약간 하락한다면 또 쇠락 지역이 진짜 쇠락 지역이 발생한다면은 네네. 그 지역에 다시 재생이 일어나고 그래서 선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물량이 없으면 선순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학교 와서 강의 듣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서울 공급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계속 이제 넣고 있는 형국인데 예. 정말 이제 서울에 제대로 진검승부 한번 서울에서 해서 규제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서 다른 또 규제가 완화가 되면 다른 쪽에서 또 규제가 되고 그렇지. 뭐 이런 선순환이 네.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